안녕하십니까. 2022년 11월 4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받았다는 경선자금. 이 부분에 대한 그 민주당 측, 그러니까 민주당 측이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 측이죠. 이재명 대표 측과 검찰 간의 공방이 사실 불을 뿜고 있습니다. 제가 뭐 한두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중에 대부분이 이제 자, 증거가 어딨냐 이렇게 지금 민주당 측이 반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오늘 이 관련 보도를 보면 검찰이 꽤 탄탄하게 이 주변 증거들을 수집하고 있고, 그리고 이 정도면 뭐 법정에서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수준의 얘기 중에 제가 눈에 띄는 게 있어서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휴대전화 위치 정보라는 겁니다. 휴대전화 위치 정보. 자, 무슨 얘기냐면 김용 부원장이 이제 오는 8일이죠? 8일이면 구속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러니까 8일 날까지는 구속기소를 해야 됩니다. 뭐 하겠죠, 당연히. 구속기소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민주당에서는 유동규 전 본부장 진술 외에 어떤 증거가 있느냐, 지금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검찰이 확보했다는 게 뭐냐면, 작년 4월부터 8월 사이에 김용 부원장한테 돈이 전달됐다는 거죠. 그런데 작년 1년치 1월부터 12월까지 1년치 김용, 유동규, 김만배, 남욱 뭐 이런 사람들의 휴대전화 그 위치 정보를 다 입수를 했다는 거죠. 그건 뭘 의미하느냐면 1년간 이 사람들이 휴대전화를 들고 어디 다녔다 이게 나오는 겁니다. 물론 그 중에 범죄와 관련돼서 유의미한 것만 검찰이 이제 취사 선택해서 법정에서 제시를 하겠지만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거는 이제 최근에서야 확보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원래부터는 김만배 씨, 유동규, 남욱, 정민용 변호사 뭐 이런 사람들의 진술이 있었죠. 근데 그 진술은 주로 이제 유동규, 남욱 두 사람의 진술에 의존해서 검찰이 김용 부원장을 체포했고 수사하고 앞으로 아마 기소를 하게 되더라도 법정에서 그 유동규 씨와 남욱 변호사 이 두 사람의 주장이 주로 이제 근거 자료가 될 텐데, 그러면 이제 그 두 사람의 주장 외에 다른 게 없으면 이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근거 자료가 뭐가 있느냐, 결국 진술밖에 없는 것 아니냐, 진술 이건 믿을 수 없다. 왜냐하면 김용 부원장은 안 받았다고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인데, 거기에 결정적인 증거가 주변 증거,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휴대전화 위치 추적입니다. 제가 진술이 있었다고 했죠. 언제쯤에 어디서 받았다 이런 진술이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 사람들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해보니까, 진술이 있고 나서 위치 추적을 해보니까 그 진술이 딱 맞아 떨어진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작년 1월 31일에 김만배 씨의 휴대전화와 유동규 씨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해보니까 이게 이제 5억 원을 김만배 씨가 유동규 씨한테 주었다는 거거든요. 그게 1,000만 원짜리 수표 40장. 이걸 포함한 겁니다. 1,000만 원짜리 수표 함부로 못 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위치 추적을 안 하더라도 사실은 금방 자금 흐름이 완성이 됩니다. 근데 어디서 줬을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유동규 씨한테서는 진술을 받았는데 김만배 씨한테 진술을 못 받았던 거죠. 그런데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해보니까 김만배 씨와 유동규 씨가 같은 곳에 있었다. 작년 1월 31일 특정 시간대에. 그래서 그게 어딘가 봤더니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자택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받은 겁니다. 5억 원을. 그러니까 자금 흐름이 김만배, 유동규, 그 다음에 정민용, 남욱 이 동선이 휴대전화 위치 추적으로 다 확보가 됐다. 이 흐름을 완성했다. 그러면은 김만배 씨가 아무리 부인하더라도 이것만 들이밀어도 충분히 이제 돈을 전달했다는 게 법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진술 있죠? 그 진술을 뒷받침하는 그 장소에 있었다는 그 객관적인 증거. 이거는 뭐 사실 움직일 수 없는 증거입니다. 이것도 있죠?
뭐 그렇게 되면 김만배 씨 부인과 무관하게 이 부분은 충분히 입증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김만배 씨와 유동규 씨가 그러니까 같이 있었다 뭐 하는 것이 있고요. 그런데 이게 또 하나의 그 어떤 녹취록으로 뒷받침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영학 회계사가 그 공개한 녹취록, 그러니까 녹음해서 공개한 녹취록을 보면 2월 1일, 그러니까 1월 31일 다음 날이죠. 그때 김만배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제도 현찰 1억, 수표 4억으로 총 5억 원 줬다. 유동규 씨한테 줬다는 거죠. 이거 걸리면 다 주고, 걸리면이라는 게 뭡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다. 이걸 이제 김만배 씨가 정영학 회계사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걸리면이라는 거는 자기가 유동규 씨한테 내가 이렇게 줬다는 사실이 누구한테 들통이 나면 다 죽는다, 우리.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를 김만배 씨가 정영학 회계사한테 전화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게 녹음이 돼 있는 거고요. 똑 떨어지죠? 1월 31일 날 실제 두 사람의 동선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다음 날 전화로 김만배 씨가 정영학 회계사한테 어제 유동규 줬다고 얘기한 게 녹취록에 딱 있고, 그러면 이 녹취록도 상당히 믿을 만하다 하는 얘기가 여기서 입증이 되는 겁니다. 그럼 녹취록에 있는 뭐 김만배 씨가 얘기했다는 이재명 게이트 뭐 이런 거 등등 여러 가지의 증거들, 이게 이제 앞으로 법정에 넘어가면 법정에서 공개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는 거죠. 뭐 그거는 검찰이 다 확보를 했으니까 뭐 그런 거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하여튼 기지국 위치 정보이라는 점에서 이걸 뭐 움직일 수 없는 증거니까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자, 김용 부원장 자기 1년간의 동선이 어디에 있었는지 사실은 지금 공개가 안 돼서 그렇지 검찰은 대부분을 가지고 있는 거죠. 1년간 휴대전화 위치 추적한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작년 4월 달에 김용 부원장이 그 유동규 씨가 만든 회사가 유원홀딩스라는 겁니다. 이 유원홀딩스 사무실을 방문했다는 사실, 이건 이미 드러났었죠. 그것도 진술을 통해서 드러났는데 이걸 김용 부원장이 인정을 했습니다. 방문했다는 사실은. 근데 돈은 안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자기는 단순히 인사차 방문했었다. 왜냐하면 유원홀딩스 사무실을 열었다고 하길래 인사차 방문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유원홀딩스는 작년이 아니고 재작년 11월 달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인사차 방문한 게 6개월 뒤에 인사차 방문했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방문했다는 사실을 왜 인정했을까? 이미 검찰은 알고 있으니까.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서 이미 작년 4월 달에 4월 며칠에 김용이 유원홀딩스를 방문했다는 걸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정민용 변호사가 그 당시 유동규 씨와 같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같이 있어가면서 그걸 봤다는 거거든요. 또 하나 증거가 있습니다. 정민용 변호사가 이렇게 검찰에서 진술을 했다는 거죠. 작년 4월에 김용 부원장이 유원홀딩스 사무실을 다녀간 뒤에 사무실 안에 있던 돈 봉투가 없어졌다. 이 돈 봉투에 1억 원 정도가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1억 원이 유동규 씨를 통해서 김용한테 전달이 됐다는 게 굉장히 유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돈 봉투가 없어졌으니까. 김용이 다녀간 뒤에 돈 봉투가 없으니까. 김용이 훔쳐가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 점이 유동규 씨 진술이 있죠. 그 다음에 정민용 변호사의 목격담이 있죠. 그 다음에 돈 봉투가 사라졌다는 증언이 있죠.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정보가 있죠. 그 다음에 뭐 여기에다가 메모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종이박스, 그 다음에 백팩, 이런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이 다 있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검찰이 또 하나,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서 장소들을 다 특정합니다. 김용이 유동규 씨와 어디서 만났는지, 이것도 다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통해서 파악이 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뭐냐면 작년 6월 초에 김용이 수원 포레나 광교 인근의 도로에 차를 세워두고 거기서 유동규 씨로부터
차 안에서 3억 원을 받은 걸로 돼 있고요. 아마 이거는 위치는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통해서 알았고 3억 원이라는 거는 아마 유동규 씨하고 남욱 변호사를 통해서 돈을 만드는 과정 뭐 이런 것들 진술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또 같은 달에 수원에 있는 경기도청 인근 도로의 차 안에서 또 2억. 이런 것도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통해서 있고, 그 다음에 8월 초에 남욱 변호사가 유동규 씨한테 1억 4,700만 원을 전달했고, 이후 대장공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남 변호사 측이 이 중에 1억 원을 회수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그 작년 1년치 김만배, 유동규, 남욱, 정민용 변호사의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검찰이 다 확보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김용이 적어도 어디에 갔는지, 어디에 가서 뭘 했는지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어디에 갔는지에 대한 정보는 거의 분명하게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작년 2월 달에 김용 부원장이 유동규 씨한테 내가 지금 호남 쪽을 쭉 돌고 있는데 20억 원만 만들어 달라. 이 중에 그 얘기를 한 시점, 그거는 이제 유동규 씨로부터 진술이 나왔을 텐데 정말 김용이 호남 쪽을 돌고 있었느냐 하는 부분은 이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통해서 검찰이 다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사실이냐 아니냐. 왜냐하면 그게 사실일 경우에는 유동규 씨의 진술에 대한 신뢰도가 확 높아지는 겁니다. 왜? 유동규 씨가 김용 부원장한테 작년 2월 며칠에 이렇게 들었다고 하는데 그게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통해서 김용이 실제 거기에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면 법정에 가서 판사 앞에 그걸 제시를 하면 판사는 유동규 씨의 진술이 정확하구나 하는 신뢰도를 높이는 거죠. 그런 점에서 휴대전화 위치 정보 확인이라고 하는 것, 그 자료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검찰은 이제 이런 부분에 관한 정보를 앞으로 법정에서 제시하겠다. 이거는 지금 김용 부원장한테 들이밀고서 추궁하고 그런 것도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왜? 공연히 검찰의 패만 까보일 필요가 없다. 이런 거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법정에 가면 김용 부원장도 깜짝 놀랄, 이걸 검찰이 어떻게 알고 있지? 라는 부분이 드러날 가능성도 대단히 많으니까 지금 이제 8일 전에 기소가 될 텐데 기소되고 이제 공판 날짜가 잡히겠죠?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듯이 정말 경선 자금으로 쓰였다는 게 법정에서도 입증이 될까 하는 거는 입증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지는 쪽으로 지금 여러 가지의 얘기들. 그러니까 지금 김용 부원장에 대한 유죄 입증의 자료 이런 것들이 탄탄하게 쌓여가고 있고 그중에는 아직도 공개 안 된 것도 꽤 있어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